허허, 상감께서 명하신 일이었군요. 두 형제는 유쾌하게 웃으며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세종은 형인 양녕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과학과 음악을 사랑하는 임금. 어느 날 세종은 여러 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문물을 그대로 받아 들어왔소. 그러나 중국 것이라 해서 모두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니었어.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을 만들도록 힘써 주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천문 기구를 만들도록 하시오. 분부 받을것사옵니다. 학자들은 세종의 깊은 생각에 놀란 뿐이었습니다. 이때 경상도 동대 지금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땅에 장경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경실은 세종이 궁궐로 불러들일 때까지만 해도 동래현의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였습니다. 장경실은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도 부인의 부서진 장룡을 고쳐준 뒤로 장경실의 손재주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차 솜씨를 인정받은 장경실은 동래 관청에 묵이며 농기구의 소리를 맡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장경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해 신기하고 별난 기계들을 만들어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장경실의 놀라운 솜씨에 대한 소문은 나라 안에 널리 퍼져나갔고 마침내 궁궐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곧 장경실을 불러 그의 재주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재주가 매우 뛰어나구나. 세종은 장경실을 명나라로 보내 그곳에 발달된 문물을 배워오게 했습니다. 세종은 명나라에서 돌아온 장경실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낱 관청의 노비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당치 않사옵니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힐 것이옵니다. 신하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세종은 예조 판서 황희에게 물었습니다. 덕을 갖춘 황희마저 반대한다면 세종도 더 이상 자기 뜻을 고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경실이 관기의 자식이고 노비의 신분이기는 하나 그의 뛰어난 재주로 보아 나라에 도움이 될 사람이 분명하니 벼슬을 내리실만 하옵니다. 황희의 말에 다른 대신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굳굳한 자세로 자기 의견을 펴나갔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선비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그의 학문을 높이 쌓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장경실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하시는 것은 그의 재주를 높이 사신 것이므로 이치에 맞는 일이라 생각하옵니다.
세종은 황희의 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1423년 세종 5년 동예관청의 노비였던 장영실은 재물이나 보물을 관리하던 상해원의 별좌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노비라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던 장영실로서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상해원 별좌의 관리가 된 장영실은 세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일했습니다. 1432년 장영실은 공조 판서 이천을 도와 천체 관측 기기인 가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는 정초 박연 등과 함께 별들의 움직임과 그 위치를 재는 천문 기계인 혼천의를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경복궁의 경화로 북쪽에 가내대라는 천문 관측대를 세운 뒤 장영실이 만든 가내를 그곳에 설치하고 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장영실이 만든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한성의 위치가 북위 38도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백두산과 한라산의 높이도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까지의 거리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관측기기는 그 수치가 오늘날의 과학기구로 잰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기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리라. 세종의 생각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일했습니다. 1434년 해시계인 앙부일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앙부일구는 금속으로 된 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것입니다. 바가지 바닥에는 시각을 표시하는 눈금들이 그려져 있는데 한가운데의 부족은 향해 비스듬히 서 있는 바늘이 햇빛을 받으면 그 그림자가 눈금을 가리켜서 시각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시계에는 흐린 날이나 밤에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밤과 낮 그리고 날씨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시계를 만들도록 하시오. 세종의 명에 따라 장영실은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렇다 물을 이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은 해에 물시계인 자격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자격루는 보로각이라는 2층 집에 놓았습니다. 보로각의 1층에는 물시계를 설치했고 2층에는 나무로 만들 3개의 인형을 놓았습니다. 또 위쪽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아래쪽 항아리로 물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그 무게에 따라 항아리 밑에 장치된 쇠줄이 저절로 잡아당겨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쇠줄은 인형들과 이어져 인형들이 옆에 있는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경복궁 서족들의 천문
기상대를 세우도록 하라. 세종의 명에 따라 흠경각이라 불리는 천문 기상대가 세워졌습니다. 경복궁에는 물시계를 맡아보는 관리를 두어 그날의 날씨와 물시계에 나타나는 시각을 알리게 했습니다. 세종의 과학 연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나 물난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빗물의 양을 재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